네, 인간과 자연의 관계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있는데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가 양쪽 끝단에 있었고요. 중간에 동물 중심주의랑 생명 중심주의가 있었죠. 이 중에서 인간의 이익보다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 그 말이 나오면 무슨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어떻게 포함해요? 인간이 중요해요? 아니면 구성원이에요. 인간, 식물, 심지어 무생물, 땅, 대지 이런 것도 전체가 하나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생태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니까 이게 먼저 고려해야 된다.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고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가 있는데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안정, 생태 중심주의,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의 이익이 우선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눠 바라보는 것은 둘로 나누니까 이분법적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가 인간 이분법적 세계가 되겠고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과 생태계를 하나로 하니까 전일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니까 도구적 가치가 되겠고요. 요거는 인간 중심주의와 연결되어 있고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 본래적인 가치가 있다. 요거는 내재적 가치는 생태 중심주의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 생태계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면 선, 생태계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하면 악.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4번 설명이 옳으면 공표, 틀리면 꼬표를 놨어요. 인간 중심주의에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여, 틀렸죠.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건 생태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필요와 유용성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죠. 동그라미. 빈칸에 들어갈 말,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 자연을 활용해야 한다. 이거는 베이컨이라는 분이 한 말이고, 여기서는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뭘 강조해요? 지식을 강조하고, 여기는 베이컨은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자.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자 또 한 명은 누가 있죠?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자연을 어떻게 봅니까? 인식의 대상으로 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 말 한 사람. 그다음에 대지, 땅이란 뜻입니다. 땅을 인간만이 아니고 수많은 존재가 함께 살아간다. 도덕적으로도 땅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돼지는 심지어 생명체도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생태 중심주의 중에서 돼지를 이렇게 본 사람 레오폴드라는 분이죠. 레오폴드. 실력 올리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식은 인간이 자연을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면서 해석자다. 자연의 질서에 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 큰 무엇을 할 수 있다. 지식을 강조하고 인간을 강조한 사람 누구? 좀 전에 베이컨, 무슨 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쪽 입장에서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대상이죠.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은 우월한 존재라고 하고요.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 풍요를 누릴 수 있죠. 인간과 자연이 모두 생명 공동체의 공동 구성 요건이다. 이것은 생명 중심주의 또는 생태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말이죠.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기억은 인간 중심주의고 니은은 생태 중심주의네요. 기억은 인간, 기억은 인간 중심주의는 생태 중심보다 인간을 생태계 일부로 반대로 돼 있네요. 기억 인간 중심주의는 생태 중심 인간의 자연과 인간을 우월한 존재로 인식한다. 맞는 내용이고. 니은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보다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 서로 관련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죠. 서로 한 구성원이다. 생태계 전체의 구성원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보다 자연을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니은은 기업보다 자연을 생명이 없는, 이거는 내용이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답이 5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관해 옳은 설명. 갑. 인간은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관해, 생명이란 얘기가 나왔네요. 생명에 대한 외경심, 존경심, 존중심. 요거는 생명 중심주의가 되겠죠. 누가 주장했죠? 슈바이처라는 분이. 지식은 뭐라고요? 인간이 자연을 변형해서 지배하는 데 유용하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면서 해석자이다.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 베이컨이라는 분이 주장했죠. 생명 중심주의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틀렸고요. 생명 중심 모든 생명은 살려는 의지를 가진 신성한 존재이다. 맞고요. 을 인간 중심주의 이성적 존재만이 사람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맞고요. 갑과 을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이거는 을에 대한 얘기고 갑은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고 생명이 중요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돼서 이 갑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사상가의 부정의 그림의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으로 부정의 대답이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아니요라고 대답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난 마십시오. 낱낱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심미적으로 옳은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과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은 그것은 옳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옳지 않습니다.
생태 중심주의를 주장한 레오폴드의 주장이네요.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인가? 네. 인간과 자연 생태계는 상호 의존적인가? 네. 인간은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가? 네. 생태계 자체도 인간과 같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가? 네. 개별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생태계의 안정보다 중요한가? 아니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생태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돼 있죠. 생명 공동체가 이게 생태계고요. 온전함, 안정성과 아름다움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고 개별 생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갑과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갑은 뭐라고 했죠? 쾌고 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이다. 그래서 요거는 동물 중심주의가 되겠죠. 쾌락과 고통을 느낄 능력은 누가 있다? 인간과 동물이 있다. 을은 인간과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관해서 외경심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 생명 중심주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갑은 무슨 주의? 동물 중심주의. 을은 생명 중심주의.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생명 중심주의를 어떻게 비교하나요? 비판하는지 봅시다. A. 생태계 자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님을 이거는 생태계 자체는 생태 중심주의가 되니까 되겠고요. A.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도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이건 반대로 을이 비판할 내용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B가 돼야 되겠죠. A. 이성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 대상임을 간과한다. 이거는 어디에 대한 비판? 이성적 진이 존재만은 요거는 인간 중심주의인데 동물 중심주의가 생명 중심주의를 비판할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B, 생명 중심주의가 동물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식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간과한다. 맞죠, 이거는. 왜 동물만 한정해요? 식물도 생물이 있는데 미생물도 있고요. 동물 중심주의는 너무 좁은 거 아닌가요? 식물도 돼야 되죠. 답이 4번이 되겠고요. B,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고려 기준임을 간과. 이건 오히려 동물 중심주의가 쾌락과 고통, 식물은 쾌락과 고통 못 느끼잖아요. 생명이 있더라도 쾌락과 고통, 감수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도덕적 기준으로 봅니까? 하는 게 동물 중심주의. 이건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농부 A가 가지고 있는 자연관. 농부 A가 자연 농법을 시작한 후 몇 년간은 사과나무에 사계가 한 개도 열리지 않았다. 사과나무는 농약과 비료에 길들여져 있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흙이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 무농약 자연농법을 시작한 지 10여 년 만에 과수원에는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었다. 농부 A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고 주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아니고요. 인간 중심주의고, 자연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도 아니고, 이성적 인간,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도 아니고요. 자연은 인간의 이익에 필요도 아니고요.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이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관한 적절한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 현대 사회에서 풍수, 한번 읽어볼게요. 풍수적 사고는 우리 조상이 공간 환경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전통적 지리관이다. 이러한 사고는 한국의 전통적 생활 근거지의 입지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은 뭐 집이 동향이 좋다, 뭐 등등. 현대적으로 보면 풍수의 효용과 의미는 더 이상 길지 좋은 곳을 말해요. 좋은 곳을 점유하여 복을 받는 기술이 아니다. 현대사에서 풍수는 자연적인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는 한국인의 환경 사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풍수는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개발에 취약한 자연 환경을 보호 관리해야 된다는 환경 관리 이론으로서도 재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풍수지리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위한 충족 수단이다 아니고요. 자연에 관한 존중은 인간의 선택이지 의무가 의무이죠, 의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맞고요. 인간과 자연은 서로 의존해 살아간 존재이다 맞고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 바람직한 대지 이용, 레오폴드 생태중심주의네요.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심미적이라는 건 뭐죠? 즉, 아름다움이 있는가 검토해야 한다.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지를 윤리적인 관점으로도 바라봐야 한다. 네. 생명이 없고,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생명도 없지만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를 윤리적 관점으로도 바라봐야 한다. 옳고 그름 판단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생태계보다는 개별 생명체를 먼저 보호하는 게 아니고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생태계, 환경 전체이다. 오직 생명을 가진 존재 아니죠. 생명이 없더라도 대지, 환경, 물 이런 것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인간은 다른 존재보다 우월한 생명의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고 다른 존재와 동일한 구성원일 뿐이다. 인간의 삶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항상 정당하다. 생태계의 안정성을 미치는 것은 옳지 않죠.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장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요? 레오 홀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문 칼럼의 입장. 어떤 사람들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수순상 산악걸 열차 건설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열차를 건설하게 되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연 파괴를 가속화하고 자연의 원형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지금 산악열차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는 하나입니다. 전일론적 세계관이 나왔네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이거 생태 중심주의 사고네요. 자연은 인간의 삶의 풍요를 위한 개발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고요. 아니고 자연의 다양한 구성원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연의 다양한 구성원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호하네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가진다.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 맞고요. 개발의 대상이다. 1번이 틀렸겠습니다. 생태 중심주의. 10번 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는 각각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하나임.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인가? A, 예. 이건 인간 중심주의겠네요. B, 아니요.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고. 자연은 오직 인간을 이익을 위한 도구인가? 네, 인간 중심주의. B는 생태 중심주의니까 아니요. 내재적 가치를 가져야 되겠죠. 뭐 하니까 아니요라고 하네요. A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아니고요. 이 B,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성을 기반을 둔 유기적 관계라고 본다. 일단 맞는 것 같고요. B,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이 둘로 나눠진 상호 독립주의. 이건 인간 중심주의죠. 아니고요. 기획에 들어갈 대답은 생태 중심주의가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요가 되겠죠. 가에는 인간과 자연을 이분적으로 구분하는가? 인간 중심주의는 예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생태 중심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유기적 관계라고 본다. 11번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식은 인간이 자연을 지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자연을 변형한다. 의도에 맞게 지배한다. 그다음에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다. 해석자이다. 관찰하고 고찰한다. 이건 베이컨의 인간중심주의에 관한 얘기네요.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죠. 자연을 생명이 없는 일종의 재료로 파악하세요. 자연을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도구로 파악하네요. 인간과 자연은 상호 독립적인 존재. 자연을 생명 공동체 동료 구성원.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을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도구로 파악하는 거니까 적절하고요. 자연을 생명이 없는 일종의 재료로 파악하고요. 인간과 자연은 상호 독립적인 존재죠. 자연을 인간의 풍요로운 삶의 자원으로 인식하죠. 자연을 생명 공동체의 동료 구성원, 다른 것과 평등한 구성원이 아니고 우월한 구성원으로 생각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즉, 인간 중심주의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요. 12번. 가의 자연은,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가 아닌 생명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을 유지하고 의무가 있다.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고, 을사상가, 인간을 위해 자연을 지배하고 활용해야 한다.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네요.
자연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베이컨이네, 베이컨. 나를 보니까 갑하고 을이 집합관계로 껴 있는데 A가 있고 갑은 이쪽이고 B는 이쪽이고 여기 공통된 부분이 B고요. A는 갑만이 가지고 있는 입장, 즉 생태 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입장. 을은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고 이쪽 부분은 여기는 공통, A를 봅시다. A는 생태 중심주의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안정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맞죠? B, 공통점, 인간의 책임 대상에는 자연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을 생각하지 않죠. 책임질 대상에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 인간 외에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있다. 인간 중심주의는 없다. 틀렸고요. 공통점이 아니겠죠. C, 인간 중심주의만 가지는 거. 인간은 원하는 만큼 자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맞게 되겠고. 따라서 답은 기읍과 리을. 12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갑의 입장,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들을 동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대우해야 한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이익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다. 동물 중심주의가 되겠네요. 인간은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관해 외경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신성하다. 생명 중심주의가 되겠고요. 갑,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일부 포유동물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아니고,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만 하면 되죠. 갑, 도덕적 행위 주체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아니고요. 생명 중심주의,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존중해야 한다. 맞고요. 쾌고 감수 능력은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유래하는, 이거는 쾌고 감수 능력은 갑에 해당하는 동물 중심주의가 되겠죠. 갑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아니죠. 갑은 동물만,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것만 존중의 대상이다. 을은 맞고요. 그래서 이것도 갑에 대해서 틀렸으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자칩, 컵라면, 샴푸, 화장품, 팜유네요. 팜나무 농장이 늘어났네요.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팜나무 농장이 들어서면서 야생동물, 식물, 곤충이 다 멸종 위기에 놓였네요. 숲과 함께 사라지고 인간도 위협받고 있다. 4번 인간의 욕구와 필요로 인해 자연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맞고요.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는 결국 인간에게도 피해가 되고 있죠. 여기 있네. 그 결과 인간도 위협받고 있다. 자연을 개발과 극복의 대상으로 하여 인식할 초래된 문제이다. 맞고요. 사라진 숲은 자연의 자작 능력을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아니죠. 회복이 잘 안 되죠. 자연을 유용성, 쓸모있네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위험함을 보여준다. 맞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히 자료를 보면 무라벨 전환을 해서 비닐띠를 없앤다. 비닐 사용을 줄인다. QR코드 의무화. 바코드 QR코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시행이다. 친환경 제품 더 개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친환경 생활과 쓰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레기 분리 배출 생활하기, 사용하지 않은 조명 끄기, 다회용급 사용하기. 중요한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입자의 먼지, 황사, 중국 대륙의 사막이나 황토지대에 있는 가는 모래가 강한 바람으로 날아올랐다가 점차 내려오는 현상. 스모그,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매연이 안개와 섞여 있는 상태, 스모그. 염화 플로린화탄소, CFCS. 프레온 가스의 일종, 염소와 불소를 포함한 유기화물,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하는데 지금은 금지돼서 천연 냉매를 사용하고 있죠. 시민단체, 공익추구를 위해 시민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정부 조직이죠. 생태시민, 생태 감수성, 책임감, 즉 환경에 대한 이해와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걸 바탕으로 환경과 인간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을 생태시민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출되고 흡수되고 풀마가 돼서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파괴되면, 열대림이 파괴되면 생물종 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심화, 뭐가 내리면 주변 건축물이 부식되고 산림이 파괴된다. 무슨 비? 산성비. 오존층 파괴로 지표에 도달하는 뭐가 증가한다. 자외선. 증가하면 피부 질환. 안구는 눈이에요. 피부와 눈에 질환이 생긴다. 그다음에 설명이 오르면 공표, 틀리면 X표로 사막화 현상. 주로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의 사용량 증가. 사막화 현상은 이게 원인이 아니죠. 사막화 현상, 나무를 막 벌목하는 거. 그다음에 식물을 방목해서 이런 걸로 생기는 거죠. 오늘날 환경 문제는 지역 및 국가 범위에서 발생하므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도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전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주체, 정부, 기업, 시민단체부터 볼까요? 환경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죠. 기업을 감시 비판하고 정부한테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죠. 정부는 법률을 제정해야 되겠죠.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기업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또 쓰레기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겠죠. 답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만 고른 것은 다회용 컵 사용, 재활용 쓰레기 배출 시설,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제품 생산 관련 오염 방지 시설 설치는 기업이 하는 거죠. 오염 물질 배출 규제를 제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생태, 환경을 느끼고 이해한다. 환경을 느끼고 이해한다.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진다. 환경과 인간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노력하는 시민. 무슨 시민?
생태 시민, 환경 시민이 아니고 생태 시민, 생태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주요 환경 문제의 발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서 옳은 설명. 경제 활동을 통해서 뭐가 배출되니까 오존층이 파괴되죠. 염화 플로린이죠. CFC.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또 뭐를 사용하게 된다? 화석 에너지, 석유, 석탄.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질병이 발생한다. 피부와 눈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뭐가 일어나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후 변화가 발생합니다. 화석 에너지를 함으로써 질소산화물, 항산화물이 배출되면서 산성비가 내립니다. 이런 환경 문제의 발생 과정. 여기에서 옳은 설명, 가의 배출 규제를 위해 런던 협약이 체결되었다. 염화 플로린 요거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체결됐냐면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되었죠. 그래서 틀렸고 나 지구 온난화는 대기 오염 및 산성비 원인이 되는 화석 에너지이다. 아, 나가 여기네요.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 다가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열대림을 보존해야 한다. 맞고요. 라는 오존층 파괴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황사, 스모그 등이 있다. 이거는 틀렸죠. 질환이 있겠죠, 질환. 기억 들어간 거 다 틀리고, 디귿 들어간 거 맞고요. 나는 다섯 개나 지금 맞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환경 문제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황사는 매년 봄마다 중국 몽골 일대의 사막과 황토지대에서 작은 모래나 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 인체에 악영향, 산업 분야의 피해. 서부 유럽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인접한 동부 유럽과 북부 유럽까지 이동하여 산성비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 문제는 지구의 자정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죠. 환경 문제를 개별 국가들의 노력이 아니고 합쳐서 여러 국가들이 해야 되겠죠.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공업이 발달한 위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죠. 위주로. 환경 문제는 발색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네요.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 환경 문제 피해 복구의 시간과 비용이 다 이거는 내용의 본문에 없고요. 따라서 이번에 4번이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네, 이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가 환경 문제에 관한 옳은 설명. 가의 피해가 매우 심한 지역. 가의 피해가 심한 지역.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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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네요. 요거는 주로 사막이 발달한 곳입니다. 사막화. 사막화는 주로 건조 기후에서 발생하죠. 틀렸고요. 과도한 방목. 네, 양들을 너무 풀어서 풀을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흙만 남아서 그다음에 땅을 개간해서 나무를 다 베버리고 이게 원인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호수의 산성화로 이건 산성비니까 아니게 되겠고 대규모 조림 사업. 조림은 숲을 조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니은 디을 요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사막화, 요 지역이 사막화 지역이다. 국제협약을 A에 따라서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 시 사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해 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 요거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하였다. 유해 폐기물 불법 이동 요게 나오면 어디라고요? 네, 바젤 협약이 됩니다. 런던 협약은 유해 폐기물은 동일한데요. 해양에 바다 근처에 있죠, 여기가. 해양 투기를 방지하는 거고요.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그다음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 몬트리올 유정서는 염화 플루오린 CFC 규제, 오존층 파괴 방지. 답은 바젤 협약 B가 되겠습니다. 네, 4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